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과 애손축구아카데미 코치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춘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손흥정 감독,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을 소환하여 조사하였으며 이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첫 조사입니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손 수석코치가 B군의 허벅지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고 B군을 포함한 4명은 지시된 시간 내에 중앙선까지 도달하지 못해 엉덩이를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손흥정 감독으로부터는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는 진술도 포함되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인의 주장은 진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하였고 아카데미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정 축구아카데미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 대해 한국의 여러 시민연대, 시민단체 등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62년대 등 4개의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손흥정 감독과 코치들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아동인권 감수성 개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들은 손 감독의 행동이 과거의 체벌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스포츠계 전반에 걸친 인권의식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체육계 내에서 아동학대와 인권 침해 문제를 더욱 철저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동인권 감수성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태도와 능력을 의미하며 아동의 권리와 필요를 이해하고 이들이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며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차별, 학대, 착취 등의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아동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발견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손흥정 고소 학부모. 손흥정 축구아카데미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고소한 학부모가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요구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학부모는 손흥정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라는 점을 언급하며 합의금 액수를 제시했고 손 감독 측 법률대리인과의 대화에서 20억 원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학부모는 합의금 일부를 변호사에게 나눠주겠다는 회유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학부모 측은 돈을 뜯어내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피해 학부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큰 심적 고통을 겪었다며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건 이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고 사건을 공론화하는 것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손흥정 축구아카데미 사건과 관련해 다른 학부모들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손흥정 감독과 코치진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손 감독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지도해왔으며 이번 사건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손 감독이 축구 지도에 엄격한 면이 있지만 이는 선수들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손흥정 감독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공개된 녹취록으로 인해 피해 아동 부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에는 피해 학생 아버지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내용이 담겼지만 그는 이러한 내용이 왜곡된 것이라 주장하며 이는 아동학대 본질에서 벗어난 여론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부모는 손 감독 측의 사과와 합의 제안에 대해 진정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흥정 고소 현재 진행 사항. 손흥정 감독의 아동학대 사건은 현재 법적 절차를 밟고 있으며 앞으로의 진행 일정은 검찰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검찰은 이미 손흥정 감독과 코치 2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 감독 측은 고소인 측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고소인 측은 손 감독이 사과 없이 처벌 불원서 작성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며 합의금 요구는 감정적인 반응이었을 뿐 실제 합의 의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사건은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며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와 재판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정 지도 방식 공감 여론. 한국 사회에서는 손흥정 감독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엄격한 훈련이 성과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비난을 일으키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스포츠 문화와 교육 체계에서의 태도 변화를 촉발시키고 아동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대화와 정책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손흥민 선수는 현재까지도 두각을 나타내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주목받는 선수입니다. 그의 성공을 살펴보면 그가 부모님의 중요한 역할과 그들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손흥민 선수는 축구 선수로서의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그의 부모님은 그를 이끌어주고 지지해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우정 감독의 지도 방식과 관련하여 한국인들은 그가 선수들을 이끌 때 보여주는 따뜻하고 공감적인 접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흥 감독은 선수 개개인의 감성을 존중하며 그들의 강점을 살려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도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에서 손흥민 선수의 성공과 연계시킬 때 그의 부모님의 지지와 사랑이 그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고 그의 부모님은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과 응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그가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인들은 손흥민 선수의 성공을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이라는 큰 배경 아래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 감독의 지도 방식과도 일맥상통하며 공감과 지지를 기반으로 한 선수 개인의 성장을 존중하는 한국 축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